One of the things that's really important for me just with making music is how it sounds in like 20 or 30 years time, and the relevance then. And like I make records and I think a lot about, how it's really important to me that I can look back on everything I've done and see like some kind of coherent sense in it and understand why it all happened. 폴텟은 매우 독특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면서도 때로는 난해하고 불편한 사운드를 집요하게 탐구하죠. 그는 언더그라운드 일렉트로닉 씬을 완전히 장악한 동시에 코첼라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힙합부터 포스트록, 재즈, IDM, 하우스, 포크까지 장르라는 경계를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니, 스크릴렉스, 프레드 어게인, 엘리 골딘 같은 메이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도 꾸준히 이어왔죠. 오늘은 1995년 학교 친구들과 시작한 밴드 프리즈부터 폴텟에 이르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확장해온 아티스트 폴텟, 본명 키어런 헵든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폴텟은 원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반들을 샘플링해서 음악을 만들고 싶었죠. 그러나 당시 샘플러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아무것도 샘플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꿈틀대고 있었죠. 그러다 대학을 진학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생애 첫 컴퓨터를 산 것이었습니다. 이때 헵든은 후에 시미언 모바일 디스코라는 DJ 듀오가 되는 이들과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케이크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주면서 헵든은 음반을 샘플링하고 시퀀싱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그의 음악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헵든의 음악 활동의 시작은 1995년 결성된 프리즈라는 밴드였습니다. 그는 엘리엇 스쿨이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엘리엇 스쿨은 베리어, 더 XX, 핫칩 등 많은 아티스트들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핫칩의 조 고다드에 따르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서 점심시간에 드럼앤 베이스 파티를 여는 것을 선생님들이 허락해줄 정도였죠. 헵든은 여기서 만난 친구 아뎀이란과 샘 제퍼스와 함께 프리즈라는 밴드를 결성합니다. 프리즈는 보컬이 없는 인스트루멘털 포스트록 밴드로서 그들의 사운드는 캔과 누이 같은 크라우트록 밴드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헵든의 샘플링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록 음악에 다채로운 색깔을 더하며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지만 상업적으로는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헵든의 첫 솔로 음반은 1997년 싱글 더블 댄스티로 40 레코딩스라는 이름으로 발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프리 재즈에서 영향을 받은 36분 25초짜리 싱글 3625를 발매하며 폴텟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1999년 발매된 폴텟의 첫 정규 앨범 다이얼로그는 힙합 드럼과 불협화음적인 재즈 샘플들을 융합했습니다. 이 앨범은 초기 폴텟의 산만하고 따뜻한 특징들을 정립했죠. 그리고 같은 해 발매된 워프 레코드의 10주년 기념 리믹스 컴필레이션 앨범에서 폴텟은 에이펙스 트윈의 음악을 리믹스하며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2001년) 발매된 2집 퍼즈는 포크와 일렉트로닉 샘플들을 더욱 특징적으로 사용했는데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스타일을 포크트로니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폴텟은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포크트로니카라는 딱지가 붙자마자 저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모조 같은 잡지가 저를 찾아와서 음반 내용을 알아보기는커녕 포크트로니카 곡이 필요해 이 틀에 맞는 2-3명의 아티스트를 데려와서 써보면 어떨까? 라고 결정해버린 거죠. 하지만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씬에 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씬은 잡지가 아니라 뮤지션에게서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전혀 공통된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한데 뭉쳐 놓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더 짜증납니다. 결국 그 일이 나중에 제가 만든 음악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것은 마치 포크트로니카에 대한 직접적인 반항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폴텟은 퍼스가 자신이 좋아하던 크라우트록과 재즈, 에이펙스 트윈의 음반들을 그저 뭉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만의 무언가를 원했죠. 그리고 2003년 폴텟은 지금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명반 라운즈를 발매합니다.
절대적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그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이 앨범은 엄청난 극찬을 받았습니다. 직관과 추상을 넘나드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어쿠스틱 드럼을 앞세운 유연한 리듬, 따뜻하면서도 기발한 위트를 선보이는 이 앨범은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죠. 라운즈는 마지막 트랙인 슬로우 잼의 기타 파트만 직접 녹음을 했고 나머지는 그가 투어 중에서 한 약 300장 정도의 바이닐에서 추출한 샘플들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한 대로 샘플들을 자르고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앨범을 제작했죠. 하지만 그가 직접 밝히기 전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폴테 또한 앨범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듣는 동안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았다 라고 말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느꼈던 좌절을 정면 돌파로 이겨내며 포크트로니카에 대한 완벽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라운즈 이후 폴텟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디오헤드의 투어에서 오프닝 공연을 맡기도 했죠. 폴텟의 팬이었던 톰 요크는 이후 베리얼과 같이 셋이서 콜라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폴텟은 재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재즈 팬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재즈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트페퍼 같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웨스트 코스트 재즈 음악을 연주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다가 브렉넬 재즈 페스티벌에 데려가서 돈 체리와 칼라 블레이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소울 재즈에서 컴필레이션 앨범인 유나이티드 사운드 오브 아메리카를 발표했는데 그게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폴텟은 페네츠 앤드레 서머, 짐 오르크의 I'm Happy and I'm Singing and 1, 2, 3, 4의 영향을 받아 프리재즈의 라이브 일렉트로닉 즉흥 연주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라이브로 더 크게 더 광란적으로 연주를 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는 제임스 브라운, 오넷 콜먼, 마일스 데이비스 등과 같이 연주했던 드러머 스티브 레이드를 만나면서 이 아이디어를 실현했습니다. 폴텟과 스티브 레이드는 합동 공연을 선보이는 동시에 총 4장의 앨범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스티브 레이드와의 협업 이후 2010년 발매된 폴텟의 5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There is Love in You 또한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폴텟은 앨범 작업 당시 런던의 유명 클럽인 플라스틱 피플에서 레지던트 DJ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때 클럽에서 트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며 이번 앨범을 완성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앨범은 좀 더 댄스적이고 하우스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올가닉한 질감과 분위기 역시 여전했죠. 한편 그는 친구였던 베리얼과 같이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협업에 대한 성가신 논쟁 없이 음악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홍보도 없이 조용히 발매했죠. 사람들은 우리가 음울하고 어두운 덥스텝 장르를 낼 거라고 예상했지만 결국 느리고 소울풀한 하우스 스타일의 트랙이 나왔습니다. 제 음악 취향은 꽤 다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프로그레시브 록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는 힙합 음반을 듣고 그 다음에는 클래식 음반을 듣죠. 항상 변화하고 다채로운 패턴입니다. 언더그라운드의 전설과도 같았던 폴텟은 2023년부터 스크릴렉스와 프레드 어게인과 함께 투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코첼라에서 프랭크 오션을 대신해 헤드라이너로 공연했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5시간 동안 세트를 장식했죠. 메인스트림 DJ였던 이들과의 콜라보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몇몇 팬들 사이에서는 폴텟의 이러한 행보에 실망했다는 반응도 있었죠. 특히 스크릴렉스 같은 경우는 언더그라운드 팬들에게는 공공의 적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들의 반응은 달랐죠.
폴텟은 이들과의 공연에서 예상을 깨는 다양한 선곡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덥스텝 뮤지션인 홀의 컨트리 리듬을 드랍한 것이 밈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죠. 컨트리 리듬은 폴텟의 색깔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미쳐버렸죠.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농담을 갖고 있고 이제 10만 명이 곧 정신을 잃을 정도로 웃을 거라는 걸 아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경험한 감정 중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였죠. 폴텟은 거의 30년 동안 놀라운 음악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뮤지션이지만 그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왔을 뿐이라고 말하죠. 수많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리믹스, 사이드 프로젝트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자신의 방식대로 음악을 만들어 왔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스며드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철학이야말로 긴 세월 동안 공백 없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One of the things I really like about what I do is it's really kind of mixed up. You know, I'll do like a remix one day and then I'll be DJing in a club the next day and then I'll be like on tour or playing in a band or something the week after. And you know, if someone says, "Do you want to work on a film bit for this week?" then that sounds pretty good. I haven't done that yet. So yeah, things. You know, I'm open to anything really. Apart from I got asked to write an opera.